네. 다들 완성된 영화는 처음 보셔가지고 지금 아마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이상민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살목지 연출한 이상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모여서 저희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첫 상영이라서 많이 떨렸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장다하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살목지에서 세정 역할을 연기한 장다라고 합니다.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찍은 영화 오늘 큰 스크린에서 제대로 보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안녕하세요. 막내 PD 성빈을 연기한 배우 윤재찬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준 연기한 오동민입니다.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목지에서 경태 역할을 연기한 김영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까지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식 역할을 맡은 김준환입니다. 예, 오늘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기태 역할의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 재밌고 공포스럽게 보셨길 바라면서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살목지에서 수인 역을 한 김혜윤입니다.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간담회 객석으로 마이크 넘겨볼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드리면은 스텝이 양쪽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질문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스크린X를 아마 오늘 완성된 거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특히나 이렇게 보니까 막 이렇게 살목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이 살목지만의 공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랑 그다음에 이 특별관 포맷을 통해서 더 잘 살리고자 했던 부분 혹은 살아난 것 같다 작업하시면서 느낀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도 살목지만의 어떤 호러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부터 마음속으로 먹었던 거는 물귀신에 홀리는 체험을 관객분들한테 이제 시켜드리자. 그래서 이제 완전 진짜 여기 오셔서 겪는 것처럼 체험형 공포를 선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의 목표였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장면들적으로도 뭐 로드뷰 샷들이나 혹은 뭐 인물의 POV 샷들이나 이런 샷들을 통해서 관객들이 실제 벌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이 홀리는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이 연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물귀신이 이제 소재다 보니까 물귀신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점을 둬가지고 뭐 수면에 비친 모습이나 그 위로 나온 신체 일부나 이런 것들이 기괴하게 새롭게 선보이는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크린X로 보니까 훨씬 더 그런 체험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은 게, 특히 저는 로드뷰를 촬영하는 씬이나 이런 부분들은 왜곡감이 양 옆에까지 잘 살아나가지고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났었고, 그리고 자동차 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극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실제 보는 것처럼 양 옆에 화면들까지 움직이고 굉장히 큰 화면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그런 씬들이 너무 잘 살고 실제로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잘 들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신진아 기자님이신 것 같아요. 너무 뒤에 앉아가지고 파이낸셜 뉴스의 신진아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감독님한테 그 되게 젊은 감독님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 공포 영화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기획 배경이나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그 늪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주변에서만 계속 주로 많이 촬영을 했는데 실제로 밤이나 뭐 낮에 이렇게 그게 보면서 좀 무서웠던 체험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독님부터. 예. 네. 일단 저는 원래 이제 공포 영화를 원래 되게 좋아했었고 공포 영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이제 계속 영화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단편 영화들도 호러 장르의 영화들을 계속 찍으면서 매진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이제 준비를 하다가 같이 이제 회사랑 같이 이제 이걸 준비하다가 살목질한 아이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내가지고 그러면은 이 살목질하는 소재면은 어쨌든 이 공간에서 주는 공포를 제대로 줄 수 있을 것 같고 물귀신의 어떤 독창적인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그림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살목지에 이제 좀 더 저희들이 한번 집중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배우분들 공통 질문인데요. 저수지 촬영을 계속 하셨는데 무서웠던 체험 있으시면입니다. 네. 혜윤 배우님부터 하실까요? 저는 그 저수지에서 촬영을 할 때 그 보트 타고 기태랑 수인이가 나가는 장면에서 그 물이 밤에 보니까 정말 검은 물이었고 그 밑에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바로 옆에서 보트 타고 정말 바로 옆에서 보니까 좀 기괴하다고 느껴지면서 갑자기 그 좀 음산하고 스산한 느낌이 더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밤에 저수지를 봤던 게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이종환 씨. 사실 어두운 시간대에 그 살목지를 포함해 뭐 어떤 저수지를 가도 무서운 체험을 하는 건 모두가 그럴 것 같은데요. 유독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나 그런 뭐랄까 나뭇가지 혹은 나무 뭐 진흙 뭐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이렇게 밟고 보고 하면은 더 소름 돋고 더 기괴하기도 한 뭔가 누가 일부러 설치해 놓은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조형물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실제로 촬영할 때 보니까 정말 뭐 매 순간 매 초 소름 끼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네, 김준환 씨. 네, 저희가 뭐 여러 곳에서 좀 말씀드린 거긴 한데 촬영 중에 스태프분들이 뭐 공통적으로 귀신이었을지도 모를 어떤 그 꼬마 아이가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고요. 또 뭐 숙소에 돌아갔는데 막 센서 등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저희가 뭐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해 하니까 또 센서 등이 꺼지고 그런 좀 약간 뭔가 좀 독특한 경험들을 이상하게 뭐 이런 장르물을 할 때 겪게 되는 것 같은데 해서 그래도 저희는 영화 잘 되라고 그러나 보다라고 좋은 식으로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뭔가 좀 묘한 경험들을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다른 곳에서 얘기했었는데 그 살목지 저는 참고로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살목지 그 촬영장 도착했을 때 핸드폰이 딱 친구랑 통화하다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긴장되는 장소 그게 기억이 나고 오랜만에 이 장소를 영화를 통해서 봤는데 제일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화장실 가는 길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둡고요. 그 가로등이나 어떤 현대 문명화된 어떤 도시에서 지내는 게 익숙했는데 그 속에 이제 밤 새가면서 새벽에 그렇게 찍는 저수지 안에 들어가서 고립돼서 찍는 그런 환경을 처음 겪다 보니까 화장실을 한 10분 정도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 길이 막 없어지고 막 저기 저수지 안으로 끌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주는 비주얼과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커가지고 그 밤에 주는 그 스산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무서웠는데 저희 영화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잘 담긴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재찬 씨. 네. 아까 앞에 영성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 촬영지를 들어갈 때 중간부터 데이터랑 다 안 되는데 통신이 안 되는데 꼭 이 물 쪽으로만 다가가면은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기괴하고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장다하 씨. 우선 저희 영화 특성상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장면을 촬영하기 때문에 그 살목지를 배경으로 저희가 촬영한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공간 자체에서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컸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촬영하면서도 밤에는 당연히 공기도 서늘해지고 스산해지니까 무서운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희한하게 저희가 촬영했던 공간은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도 그 앙상한 가지들 그리고 물의 회색빛도 아니고 푸른빛도 아닌 그 모호한 색 그리고 땅과 물의 경계도 애매한 그런 여러 가지가 모든 씬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스산함과 같은 무드를 잘 조성해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거 중간에. 예. 그쪽 먼저. 네. 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정 기자입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갑자기 물체가 튀어나오는 방식의 점프 스퀘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방식을 연출에 좀 중점적으로 사용하신 이유를 여쭤보고 싶고 또 공포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귀신이든 아니면 뭐 시체가 됐든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게 공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 비주얼을 연출하려고 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제가 공포 영화를 볼 때 그런 걸 굉장히 즐기는 편이어가지고 그 점프 스퀘어도 그 나름의 그게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깜짝 놀래키는 게 재밌지만 저도 이제 그 앞에서 시간을 얼마나 끄느냐의 그 타이밍 싸움이랑 어떻게 그거를 또 놀래키느냐의 좀 아이디어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되게 좋아하고 그것이 호러 영화를 보는 또 하나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번 영화에 그런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집어 넣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쌓았던 긴장감이 팍 터지듯이 그럴 때 이제 또 스트레스도 확 해소되고 그런 식으로 영화를 봐주시면 재밌겠다 생각을 하면서 영화들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의 또 하나의 주인공은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점프 스퀘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시체가 발견되는 순간 굉장히 중요했던 제가 이제 스프릿 때부터 계속해서 이 시체는 꼭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러려면 이런 공간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갔었고요. 그런 식으로 점프 스퀘어를 하기 위해서 그 공간 자체에 대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와 음산함 이런 것들도 있겠고 뭐 땅과 물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지점들을 좀 적극 살려가지고 점프 스퀘어를 연출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답이 되셨을까요? 예. 그러면 다음 질문 아까 뒤편.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캐널 하경원 기자고요. 저는 감독님하고 김혜윤 씨, 장다하 씨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는 이렇게 실제 지명을 쓰고 있는 이제 공포 영화가 많이 있어 왔고, 그래서 뭐 지명 때문에 뭐 좀 현지 또 실제 사시는 분들과의 좀 갈등이 있었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제 지명을 쓴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좀 부담도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장소 자체가 그 심야괴담을 통해서 공포 스팟으로 유명해진 장소고 또 이런 장소 자체의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실제 지명을 쓰는 공포 영화를 좀 기획하셨던 이유와 그리고 실제 지명을 쓰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혜윤 씨하고 다하 씨께는 두 분 다 첫 번째 이제 호러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여배우들과 호러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배우들이 또 호러 퀸으로 또 초반에 커리어를 또 만들어 가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좀 마음으로 도전하셨고 또 경험을 해보니까 이 장르의 또 재미와 또 특성은 어떤 것이 있었구나 좀 깨닫게 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윤 배우님 먼저 답하셔도 돼요. 네.
저는 평상시에 그냥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촬영하는 동안 굉장히 좀 많이 설렜고,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리고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에게 좋은 커리어로 남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장다혜 씨. 예. 우선 제가 그 이전에 표현해봤던 캐릭터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를 믿고 맡겨주신 감독님께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음 제안받은 시나리오를 읽어봤고, 그리고 물론 시나리오도 너무너무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출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다잡고 들어가게 됐었는데요. 실제로 공포 영화를 촬영하면서 제일 좀 의미가 있었다고 느꼈던 부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순간들을 많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의 그 감정의 변화들, 좀 극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연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제 연기의 어떤 큰 앞으로의 연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경험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서 영화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감독님 답변 주십니다. 네, 저는 이 살목이라는 지명의 어떤 그 무속적인 의미에 좀 더 저는 집중을 해서 기획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실제 하는 뭐 그런 공간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살목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쨌든 무속적으로는 죽은 나무들이 있는 땅이라는 느낌이 딱 있고, 그리고 어쨌든 기운이 좋은 땅과의 느낌처럼 그런 방향으로서 봤을 때는 또 음산하고 어떤 어두운 기운이 모이는 느낌이 드는 그런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기획이 이제 이어지게 됐었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워낙 유명한 공포 그 스팟이고 괴담 스팟이다 보니까 알고 있긴 했었지만 좀 더 의미적인 부분에 저도 집중을 해가지고 영화의 기획을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은 가운데. 예. 네, IMBCN의 김경희입니다. 그 수중 촬영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촬영하셨고 또 그 세워놓는 물귀신 같은 것들 어떻게 세팅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살짝 곁들여서 스크린X로 보니까 물귀신 자꾸 올라오는 장면 천장으로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너무 무서웠는데 그 촬영은 원래는 이 제대로 된 스크린에서 보여주려고 하신 건데 이렇게 확장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그 신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감독님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 예. 네, 일단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물속신도 저희도 정말 거의 저한테도 되게 첫 도전이었고 배우분들한테도 첫 도전이어서 저희가 일단 굉장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두를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촬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제 출연하시는 배우분들도 모두 굉장히 많은 훈련과 오랫동안 연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노고가 들어간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미술 세팅도 일단 저는 그런 이미지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는 그런 군중신이라고 할까요? 기괴한 것들의 군중신 같은 걸 좋아해서 이 영화 속의 전체적인 세계관이 드러나는 장면인과 동시에 이미지적으로 충격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시신들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모형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제 전체 세팅을 넣어가지고 세트를 만들어서 물속에 넣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진행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저도 스크린X는 굉장히 놀라면서 같이 보고 있었던 참이어가지고 놀랐는데, 저희는 촬영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고 스크린X는 후반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 기술과 그 완성도에 굉장히 놀라고 있었습니다, 보면서.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이쪽 앞쪽. 중간 지금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모비스트 박은영 기자고요.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미지적으로는 좀 신선한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스토리적으로는 좀 결말도 그렇고 상당히 기시감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감독님께서도 좀 이야기를 풍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에 힘을 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수중 장면 얘기가 나와서 우리 배우분들께서도 그 장면을 좀 어떻게 했었는지 그 많은 노고를 들였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 좀 살짝 김혜연 배우님이랑 이종원 배우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좀 예.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대답.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 영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관객들한테 어쨌든 저는 체험이 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살목지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고 끔찍한 사건들을 관객분들이 심플하게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다 같이 와서 이 공포스러운 사건들을 말 그대로 즐기게 해줄 수 있는 방식의 최대한 고민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었고, 그럼에도 주인공이었던 수인이가 어쨌든 가운데에서 그 감정을 가지고 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수인이의 어떤 감정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나리오와 이야기를 쓰고 연출하는데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혜윤 씨. 네. 수중 촬영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통해서 네, 몇 번의 훈련을 했었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네, 촬영했었습니다. 네. 이종원 씨는 그 제작 보고회 때도 수중 촬영 준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수중 아무래도 영화 다들 보셨겠지만 제가 구하러 가는 입장이라서 수중에 아래로 내려가서 수영을 해서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뭐 이렇게 액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웠어야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한 3개월인가 정도를 그 수중 세트장에서 배우러 갔었어요. 매주 한 2번씩인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3개월 정도 배우니까 저도 자신감이 있었고,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서 이 정도면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굉장히 물 속에서 연기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오늘 못 봐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간담회 때문에 미리 나오시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자님 아까 바로 손 드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 뮤즈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는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공포 장르에서는 좀 배우들이 이제 긴장하거나 놀라는 이런 리액션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다들 좀 리액션에 있어서 좀 신경 쓰신 부분 궁금하고, 조남 배우 같은 경우는 리액션 말고 이제 미스터리한 이제 분위기를 위해 좀 신경 쓰신 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혜윤 배우께 좀 간단하게 이제 로코키니로 불리고 계신데 이제 호러킨 타이틀도 조금 욕심이 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다 배우님 이제 스크린 데뷔 이제 하시게 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소감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장다하 씨부터 가볼게요. 스크린 데뷔 소감부터. 네. 우선 제가 연기를 처음 이제 꿈꾸고 시작하면서 제가 직접 산 티켓으로 극장에 가서 저의 영화를 큰 스크린으로 보면 좋겠다. 그런 저만의 어떤 꿈과 로망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시점보다 굉장히 빠르게 너무 매력적인 시나리오로 또 훌륭하신 선배 배우님들과 함께 귀한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 실제로 오늘 극장에서 영화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점을 찾기 바빴던 것 같은데 2번, 3번 더 보면서 온전하게 영화를 더 많이 즐기고 싶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관람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질문이 저희가 그 리액션, 공포 영화 리액션이 워낙 중요하니까 신경 쓰신 부분. 네, 그리고 공포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극적인 리액션이 필요했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촬영하면서는 특별히 그러한 감정들을 뭔가 더 극대화시키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함께 호흡을 맞춰주셨던 상대 배우분들의 표정이나 그 어떤 대사의 톤들 그런 걸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만큼의 감정과 어떤 극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물론 감독님께서 모니터를 보시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피드백들을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작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윤재찬 씨. 사실 저는 평소에도 좀 겁이 많아서 그 장소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리액션이 되고 좀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들, 그런 물건들이 많아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훌륭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또 감독님 다시 이렇게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열심히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오동민들. 리액션은 저는 사실 인물의 정서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사실은 장르물 연출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감독님의 전작품이나 그리고 현장에서 디렉팅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그냥 경준이의 어떤 처음에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다가 귀신을 발견했을 때 그 놀람에 좀 집중을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감독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거니라는 마음으로 임했었고 그때 그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감독님이 캐치해 주셔가지고 그거 잘 들으면서 특별히 막 놀라는 장면에만 더 집중했다기보다는 그냥 디렉팅을 최대한 잘 소화를 해내자 하고 비주얼적인 부분 다 믿고 맡기자라는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영수. 네, 현장에서 그 소품이나 인물들 그리고 배우들끼리 소통이 굉장히 전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액션이 나왔던 것 같고 놀라는 장면은 더욱이나 그 모습을 기괴한 모습들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그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준환 씨는 미스테리의 주인공. 미스테리. 네. 함을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미스테리하다라는 그 느낌으로 계속 어쨌든 관객을 이렇게 끌고 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해서 감독님이랑 계속 어디까지 보여줄 것이고 어디까지는 조금은 베일에 쌓인 채로 끌고 갈 것이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현장에서도 그렇고 프리 때부터 계속 좀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예, 후반 작업에까지도요. 예. 그래서 그게 관건이었는데 뭐 감독님이 잘 적절하게 예, 디렉션 주시고 잘 편집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저는 보면서 아무튼 놀랬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출연해 주신 배우분들이 그 세계를 이렇게 완전히 믿어버리니까 사실은 공포 장르라는 것이 그 세계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몰입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뭔가 그 세계 안으로 점점 본인들이 믿으면서 들어가는 그 리액션들, 그 모습들 때문에 예, 그 세계가 결국에는 믿어지게 되는 예,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네, 너무 다들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종원 씨는 다시 그 리액션 신경 쓰신 부분. 네, 저는 그 정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 정도가 어떤 거냐면 사람을 보고 놀랄 때,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보고 놀랄 때, 그 두 가지의 베레이션만 이렇게 몇 개를 가져가도 확실히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뭔가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봤을 때는 사실 실제로는 저희가 볼 일이 많이 없으니까 현 생활에서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점만 가져가도 되게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었어서 그렇게 리액션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자면 우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별명을 노렸다기보단 공포 영화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액션에 관해서는 수인이라는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좀
이성의 끈을 꽉 쥐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뭐랄까요, 좀 더 표정으로, 눈빛으로 좀 더 그 공포감을 많이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저 아주경제 최송이라고 하는데요. 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가 다시 분위기가 좋고 극장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살목지를 보고 나니까 젠지 세대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개봉 시기가 중간고사 시즌 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젠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들을 조금 짚어주시고 어떤 점이 어필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 자체가 그 10대 때 굉장히 공포 영화를 친구들이랑 보러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왜 좋아했었냐면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스트레스가 되게 심할 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서 공포 영화를 보면서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담력 체험처럼, 담력 테스트처럼 뭐 누가 여기서 놀랐네 안 놀랐네 이러면서 놀리고, 얘 쫄았네 안 쫄았네 막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자기들 친구들끼리 막 그렇게 놀리면서도 공포스러운 장면이 딱 나오면 다 같이 움찔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끝나고 딱 나갔을 때 굉장히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지금 중간고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서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스트레스들을 다 같이 풀고 오시고, 다 같이 약간 친구들끼리 담력 테스트 겸 다 같이 오셔가지고 공포영화 보시면서 중간고사에 대한 공포를 좀 날려내시고 살목지로 그런 것들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안녕하세요. 디스패치 김지우 기자입니다. 이상민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영화는 밤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시작부터 계속해서 귀신이 출몰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힌트만 주고 좀 분위기만 조성하다가 밤이 되면 귀신이 압도적으로 나와서 점점점 끌어올리는 선택도 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으로 미신 그 선택의 이유가 궁금하고요. 당연히 또 다른 영화긴 하지만 적어도 곤지암은 라면 타임은 줬잖아요. 제가 지나치게 겁이 많았던 건지 아니면은 강강강강의 그 의도가 있었던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곤지암을 너무 좋아하고, 일단 저는 공포 영화들을 굉장히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고 제가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관객분들도 그냥 다 같이 보고 계속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잘 영화 속에서 잘 살아나도록 만드는 거에 최선을 다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같이 즐기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강강강강으로 하게 된 것 같았고, 저는 라면 장면 사실 저도 조금 그런 지점들은 약간 부럽고 아쉽긴 했었어요. 그 라면 장면처럼 좀 이렇게 조금은 이 인물들끼리 뭔가 좀 이렇게 좀 풀어주는 시간도 있어야 됐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정도 속도로 그냥 이야기 전개되는 게 제 기준에서는 재미있는 것 같고 그냥 쭉 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라면 장면이 부러웠던 건 그 장면이 너무 라면이 잘 끓여진 걸로 되게 유명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이번에는 혜윤 씨부터 할까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화가 이제 점점 개봉일을 더 앞두고 있다는 게 실감나는 지금인데요. 영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 살목지 재밌게 무섭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체험형 공포 살목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준환 씨. 네, 영화 굉장히 집중해서 꼼꼼하게 봐주시고 좋은 질문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애정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질문 던져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살목지는 정말 극장에서 봐야 된다는 걸 제가 오늘 느꼈거든요. 다 같이 보니까 그 놀라는 소리와 다 같이 호흡 소리 이런 걸 같이 느끼면서 새로운 영화가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목지 4월 8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가득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처음 이렇게 봤는데 잘 나온 영화, 약간 맛있게 매운, 맛있게 무서운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크린X에서 저희도 오늘 처음 봤는데 그 압도감과 그 비주얼에서 오는 그 그림에서 오는 그 재미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은 기사 많이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영화 살목지 꼭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스크린 X로 보니까 더 몰입이 잘 되고 더 좋은 부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영화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질문 주신 덕분에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예쁘게 써주시는 기사들 꼭 다 잘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화 찍었을 때가 되게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영화가 어쨌든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공포가 확실한 영화다 보니까 관객분들도 극장에 나가서도 이어지는 공포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